여행을 가장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제 주변을 봐도 누가 일본 여행을 간다고 하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일본을 왜 가? 거기 방사능 큰일 나. 그러면 꼭 반대 의견이 나오죠. 야, 그거는 말도 안 돼. 후쿠시마 쪽만 안 가면 돼. 안전해. 얼마든지 갔다 와. 그렇게 위험하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가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의견이 반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한국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일본 사람의 의견을 한번 가지고 일본 방사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도쿄에서 30년 동안 의사를 하신 분,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계신 분인데요. 성함이 미타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또 다른 이름이, 일본 이름이 이렇게 작지 않을 텐데 어쨌든 이제 기사에 미타 씨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도쿄에서 3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신 의사세요. 근데 이분이 2014년에 도쿄에서 비행기 2시간 거리는 일본 서부 오카야마현으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피난이요? 네, 이분은 제가 이사를 갔다고 표현을 안 해요. 피난을 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피난이라는 게 뭡니까? 거의 전쟁 수준의 그쵸. 그런 재앙, 난리가 발생했을 때 도망쳐 그걸 하는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본에서 10살 이하 어린이들의 백혈구 수가 감소했다. 일본 도쿄에서. 특히 3살 미만의 영유아들이 중증이었다. 아가들이. 예. 그런데 중증인 아이들이 도쿄에서 서쪽으로 피난을 가면 백혈구 수치가 거의 정상치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일본 도쿄는 방사능에 오염이 되어 있고 그 피해를 어린 아이들이 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코피는 아주 흔했다. 흔했다라는 거예요. 표현을 잘 보세요. 흔했다라고.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멍으로 피하 출혈이 아주 많거나 다양한 증상을 호소했다. 다들 그럴 수 있다는 말을 했지만 평소엔 있을 수 없는 빈도였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자 그 발전소가 폭발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덧붙입니다. 특히 도쿄를 중심으로 후쿠시마 방향인 동북쪽 지하철 라인에 거주하는 환자들에게서 이런 코피가 나오는 증상이 정말 많이 발생했다. 이 기사를 놓고 보면 뭡니까? 어쨌든 일본 도쿄는 후쿠시마 방사능에 영향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코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랫분. 자, 이분은 또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자, 이분은 그 고치 히데오라는 분이신데요. 동고베시에 있는 병원의 진료 원장, 병원장이세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특별한 게 뭐냐면은 주로 지난 30년 동안 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생존해 있는 원폭 피해 환자 2,000명을 돌보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본에서 원자력 또는 핵 이런 걸로 피해를 입은 그쪽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자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코피를 흘리는 게 뭐냐면 방사능 세슘 피폭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코안 국소에 이제 방사능이 대량 피폭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세슘 입자가 붙은 국소가 혈관일 경우 하루 동안 부착됐을 때 130mSv 정도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 뭐냐면 단순히 코를 만지는 동작만으로도 코에서 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인의 연간 방사선량 피폭 허용치가 1mSv예요. 네. 그런데 이보다 130배가 많은 방사능 세슘이 코 점막에 붙게 되고 이것이 갑작스러운 코피 증세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또 이제 너무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후쿠시마 인접한 지역 위주로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이제 도쿄에서도 발생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후쿠시마 그쪽 방향에서 그쵸.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정부는 뭡니까? 그 정도 기준으로는 이제 코피가 안 난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안전하다.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면 고치 원장입니다. 고치대 원장이 일본 정부가 말하는 건 500mSv 정도의 방사능 그 피폭량이다라는 거예요. 즉 일본 정부가 방사능 때문에 코피가 날 수 있는데 그거는 500mSv. 근데 아까 그 130 몇이라 그랬잖아요. 130, 그렇죠. 130일 때 이게 만지기만 해도 피가 근데 나오는데 일본 정부는 500. 일본 정부는 130mSv 때문에 피가 나오는 건 방사능이 아니다. 일본 후쿠시마 영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방사능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코피가 나오려면 500mSv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준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피폭을 받았을 때, 저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 있었을 때, 그때는 이 정도 피폭으로 인해서 코피가 나오는데,
이분의 말에 따르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후쿠시마에서 도쿄 쪽으로 날라온 그 양이 130mS만 돼도 코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외부 피폭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날아온 것이 내부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 또 그러니까 멀리 있는데 그 방사능이 날아와서 코 점막에 붙었을 때, 즉 내부 피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기준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그 주장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방사능이 외부 피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부 피폭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하토리 씨의 이야기입니다. 하토리 씨는 이제 오카야마현으로 피난 오는 도쿄 주민들을 돕고 있대요. 피난민이 많은가 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미 2015년에 피난민이 2015년 1월 기준으로 피난민이 1120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는 전국 네트워크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이제 미타 씨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도쿄에서 3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신. 자, 이 의사 미타 씨가, 근데 이 기사가 지금 그 KBS 시사기획 창팀이 취재한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은 그 신동아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 신동아라는 잡지 2015년판 668호, 2015년 이게 아마 월간지일 거예요. 668호 224쪽에서 231쪽에 실린 기사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뷰 말미에 취재진에게 계속 의심하면서 물어봤대요. 불안해하면서. 저 이 인터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취재진이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우리 뭐 방송할 건데 왜 자꾸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우리를 못 믿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고요. 도쿄에 있을 때 자기가 이 사실을 알렸대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전국에서 방송국들과 일간지 기자들이 엄청 많이 찾아서 인터뷰를 했는데 단 한 번도 보도가 되지 않았더라. 네. 와. 그러면서 너네 KBS도 나랑 이렇게 인터뷰하고서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혹시 일본 정부 압력을 받아서 방송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게 걱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의 마지막에는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KBS 시사기획 창팀이 후쿠시마에서 그 도쿄도 갔다가 이제 후쿠시마도 가고 이제 일본 이제 후쿠시마 근처를 다 돌면서 취재를 했는데, 일본에서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도쿄에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판매한대요. 그 농산물을 잔뜩 사서 네. 후쿠오카에서 부산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입국을 했대요. 그런데 검색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래서 왜 검색을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여행자의 휴대폰이라 일일이 검색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후쿠시마 특별히 제재를 하지 않았나. 뭐 지금은 어쩔 그 당시에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유명하죠. 뭐 방사능 검사 제대로 안 하는 거, 네, 그렇죠. 수산물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저의 의견이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아닙니다. 팩트는.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연구소로 보내서 방사능 검사를 맡겼더니 아주 많은 세슘이 검출됐다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동아에 실린 시사기획 창팀의 이 인터뷰 기사고요. 자, 또 제가 또 다른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는 이제 일본 신문에 실린 겁니다. 일본 신문에 실린 게 맞는데, 이거를 이제 번역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네. 그 2012년부터 4년 동안 일본인 2,000명의 그 내부 피폭 방사능 그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일본 전 국민이 내부 피폭을 당하고 있다. 네? 전 국민이요? 그렇죠. 일본 전국에 있는 국민이 그게 뭐 이제 아주 뭐 당장 죽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방사능, 그러니까 소량이라도.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방사능으로 인한 내부 피폭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이제 기사가 떠온 거죠.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300명을 일본 그 정부에서 아마 검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모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의 몸에서 방사선 세슘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것도 제 의견이 아니라 뭐 이 기사입니다. 기사 실제 나온 기사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출력이 안 됐어요. 그 신문사 기사는 출력이 안 되더라고. 이제 우리나라 신문사 기사인데 인터넷 검색창에 뭐 일본 도쿄 방사능 쳐보면 이게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 그 일본 정부에서 실제 도쿄 방사능 수치를 뭐 거의 조작하고 있다, 감추고 있다, 그런 얘기도 이런 많이 내용이 나오고 이제 있죠. 실려 있더라고요. 자, 뭐 이 일본 도쿄 방사능의 진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뭐 방사능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뭘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을 놓고 보면 일본 도쿄가 그렇게 안심하고 우리가 가서 여행을 즐길 만한 곳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워요. 또 이런 내용이 나가면 또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높아지면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은 없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사를 가지고 도쿄 방사능에 대해서, 특히 도쿄에서 30년 동안 의사생활을 하신 분, 일본에서 그 원폭 피해에 대해서 최고 권위자이신 분,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어쨌든 그 일본 여행에 대한 것, 방사능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더 알아보시고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죠. 그러니까 일본처럼 이제 화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함량이 낮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치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이제 평균 1년간 살면 한 3mS라 그러면 도쿄나 일본 이런 데 가면 한 1.5mS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방사선 자체가 적어서 실제로 뭐 인공 방사선 그 세슘 같은 경우가 뭐 한 0.01mS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워낙 이 자연 방사선 차이가 크죠. 한 100배 이상 커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서울의대 해계학 교실의 강건옥 교수고요. 저는 이제 암 환자를 진료를 하는데 방사선 동용소 사용합니다. 방사선을 늘 이제 저는 이제 뭐 작업 종사자이면서 늘 이제 저 역시 이제 피폭을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미량이지만 극미량이지만요. 2013년부터 ICRP라고 이제 국제 방사선 방어위원회 이제 선출직 위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3분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방사선 안전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런 이제 권위 있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을 걱정한다 그러면 오히려 뭐 독일이나 뭐 유럽, 오스트리아 또 이런 그 체르노빌 때문에 이제 북유럽 쪽은 많이 오염이 됐죠. 그러니까 이 북유럽을 걱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가 한 30년 지났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거기에 세슘 한 반 정도 남아 있고 당시에 사실 이제 바람이 북유럽 쪽이나 알프스 쪽이나 이런 쪽에 가서 많이 오염이 됐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본만 걱정하는데 실제로는 뭐 유럽도 뭐 비슷한 수준에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한다 이런 그 일본인 내에서도 일부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특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소비자 단체하고 식약처가 저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일본의 이제 그 수산물 시장들을 가서 같이 검사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 명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이제 홋카이도의 무로란이라는 그 항구에 저희도 갔었고요. 그 새벽에 들어가서 이제 그 명태잡이 하는 어선에서 바로 내려오는 거를 이제 우리도 구입을 하고 일본 수산청도 구입해가지고 측정을 같이 해봤죠. 같이 해봤더니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선량을 받았던 사람들 다 측정을 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4분이 이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그분 중에서 이제 왜 높게 나왔냐면 자연산 버섯을 이제 세슘이 오염된 거. 버섯 같은 경우 특히 칼륨, 자연산 방사선도 많이 농축하지만 세슘도 많이 농축하고 방사선 양의 뭐 14만 베크렐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이제 나왔습니다. 보통 버섯이 킬로그램당 보통 자연 방사선이 한 2,000, 4,000 베크렐 이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한 1년간 내내 이거를 먹게 되면 0.8mSv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0.8mSv라는 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우리 한국인 이제 평상시 살면서 자연 방사선이 한 3mSv니까 이 할아버지는 이제 그 세슘을 가장 많이 먹어서 한 3.8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 방사선보다 조금 더 많이 받게 됐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세슘은 우리 몸에 농축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더 이상 못 먹게 했더니 한 3개월 정도 지났더니 몸에서 한 반 정도가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세슘은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검증된 셈이죠. 이제 얼마를 정도 받아야지 우리가 이제 암이 발생하느냐 하면 이제 근거로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제 생존자들을 한 50명 이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한 나이가 70, 80 되면서 암들이 조금씩 더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00mSv 이상을 받았던 분들이 보통 보면 0.5% 정도 생깁니다. 보통 이제 그 방사선 피폭을 안 받았던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대략 한 25에서 30% 정도 암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한 25.5% 뭐 어떤 경우에 따르면 30.5% 이렇게 이제 조금씩 그 뒤에 올라가는 거죠. 100mSv를 넘어가면 암이 이제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하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사선 피폭을 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 대상을 해보니까 어떨 땐 그 사람들의 암이 더 높아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자연 방사선을 더 받았을 수도 있고 덜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안전하다라고 하는 또 지금 검증된 것도 없고 위험하다라는 검증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철학적으로 한 10mSv, 100mSv보다는 10분의 1 정도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가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건 좀 무의미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이제 뭐 태평양이나 이런 데 이제 오염이 돼 있다, 세슘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토양은 괜찮은데 일본 오염돼 있다, 이런 건데, 실제 세슘을 측정하면 전 세계 다 나옵니다. 그 이유는 19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미국, 소련, 뭐 영국, 프랑스가 남태평양에서 엄청나게 핵실험을 했죠. 그게 이제 전 세계 지금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세슘 반감기가 한 30년이니까 지금 한 60년 정도 지나도, 여전히 이제, 바다나 토양에 다 남아있고요. 실제로 모든 음식에 다 골고루 아주 금밀량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특정한, 그러니까 바다가 더 오염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도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이제 황사라든지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다 세슘이 측정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일본에서 온 게 아니고 중국이나 이 러시아에서도 핵 실험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남태평양에서 핵 실험했던 게 이제 전 세계에 거의 다 지금은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